키우기 언제부터 누가 어떻게 우리 해줘야 할지 우리 양육자 부모님들 참 고민이 많으시죠?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3가지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바로 시기예요. 시기가 왜 중요하냐? 바로 이렇게 돌이 막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은요 급격하게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또 이때는 바로 두뇌 발달에 영향을 조금씩 주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해요. 그럼 이 호기심은 커지면 바로 아이의 지식,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 시기를 놓치면 또한 몇 배의 시간이 걸려서 우리 아이의 말하는 거 방법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. 또 의사표현이 안 되면 아이가 짜증이 생기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또 의사소통은 나중에 또래 가기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단어를 해줘야 할까요? 바로 18개월 정도 되면 말문이 트이잖아요. 엄마 치즈, 나 우유, 뭐 젖병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. 우유, 가자, 집, 싫어 이런 표현을 조금씩 하게 돼요. 그 단어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또 24개월이 되면은 3개, 4개의 단어를 된 문장을 돼서 하나씩 말하죠. 아빠 안녕, 잘 가, 엄마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되는 발음들이 있으면 발음을 합니다. 그리고 2세 때 되게 되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지시사항에 따르고 있죠. 엄마 물 줘. 뭐뭐야 갖다 줘. 뭐뭐야 기사에 가져와. 이러면 이제 그 단어를 알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역이 되면 이렇게 엄마 우유 줘요. 배 아파요. 배고파요. 아빠 빵빵 왔다. 아빠 차 왔다. 아빠 왔다 등에 대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는 아이의 언어적인 감각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을 더 많이 맞춰줄 수 있도록 동요나 또 그림책 그리고 부사나 문장 같은 걸 사용해서 계속 들려주면서 읽도록 하는 거고요.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울음이 아니다 라는 걸 꼭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.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말로써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좀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돼요. 아이가 말하기 전에 모든 걸 행동하지 말고 이거 줄까요? 우유 줄까요? 그러면 엄마 우유. 그러면 우유를 갖다 주고 우유 여기 있어요. 이렇게 한 번씩 더 말해주는 그 단어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정확하게 문장을 구사해서 알려주는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. 바로 감각입니다. 이렇게 감각은 어떤 거냐면 아예 지식적인 감각과 두뇌의 감각 그리고 촉각, 오감 뭐 이런 걸 전부 다 감각이라 표현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2세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36개월 정도, 24개월 지난 이때부터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발달 과정에 따라서 또 그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지만 관심을 계속적으로 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음악, 동시, 동요, 책 이렇게 청각작은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시각, 촉각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죠. 왜냐하면 엄마의 청각적인 거, 부모의 목소리만큼 좋은 건 없는 건 태교 때부터 우리 안정적인 목소리가 바로 부모의 목소리인 거거든요. 계속 들었던 목소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거부감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예요. 그 목소리를 계속 지식 정보를 준다고 하면 아이는 거부감 없이 그냥 쌓이면서 그 두뇌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음악 듣고 똑같이 율동도 따라하고 놀이하면서 계속 색깔도 말해주고 모양도 말해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감각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때 막 촉감 활동 많이 하잖아요. 그냥 무조건 만지는 활동이 아니라 그 촉감 활동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면 어휘력은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요. 네, 문장 이해와 구조력이 도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문해력까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고 의성어 의태의 표현을 알려준다는 거. 엄마가 단어는 항상 정확하게 문장도 항상 한 문장으로 완성되게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 부모의 역할 참 중요하겠죠. 어떻게 우리 아이가 시기적으로 또 감각을 잘 해줘야 하는 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. 그럼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
언어가 좀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. 이건 외향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자신의 감정 표현을 아주 잘하는 아이입니다. 그 말을 잘한다는 거는 감정 표현을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, 내가 이런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 무시하거나 이걸 부모님 귀찮아하지 않고 항상 적절한 반응을 보여서 잘 들어줬어. 그런 태도가, 그런 환경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말하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폭풍적으로 언어화된 지식이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죠. 그러면 적정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잘 들어주는 태도가 참 중요하고요. 기쁘거나 신나거나 슬프거나 이럴 때 항상 같이 호응해주고, 뭐뭐야 신났구나, 뭐뭐가 즐겁구나, 항상 이름 불러주면서 엄마도 즐겁다, 왜 화가 났을까, 어떻게 속상했을까, 슬프다, 이렇게 들어주고, 아이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이때는 꾸중을 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한 상황과 그런 공감을 엄마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다양한 공간에서 정말 다양한 언어를 듣게 하는 거, 그리고 안전된 곳에서 부모의 감시하에서, 감독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는 정말 다양한 단어와 표현법을 그냥 배우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언어 지식도는 많이 커지게 됩니다. 항상 그런 환경들을 좀 잘 갖춰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시기와 감각, 그리고 부모 역할까지 전부 다 됐죠. 자, 부모 역할 한 번 더 제가 포인트 해드릴게요. 말 많은 부모, 들어주는 양육자, 들어준다. 네, 들어주는 양육자, 그리고 아기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요. 또 자극놀이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부모의 목소리 책 있게 활용해 주시고 항상 표정으로 말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은 항상 부모와 그리고 아이의 시기, 나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같이 놀아주고 언어 자극을 해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